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폭탄 이번 주 진짜 터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권이 준비했던 감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채권 시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연준은 저번 주부터 채권을 소마 계정을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터져나오는 이 폭탄을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그에 따른 힌트들을 자세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시간 뉴스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만 아무나 아무 정보나 다 막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만 싹 긁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키워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분석들, 혼자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항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밑거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항상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의견도 다 상관없으니까요.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되니까요. 보고 제가 따봉 버튼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하트 버튼 눌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현재 우려하던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이미 전일자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채권 시장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20년물 채권 국채 입찰 가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모두가 미국의 채권 입찰에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20년 뒤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하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채권 이 입찰을 좀 망설인 건데요. 이게 장기 채권으로 가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10년물 채권 뭐 2년물 채권 짧아지면 괜찮은데 당장에 뭐 10년, 10년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이제 다들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20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5%로 급등했으며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첫 입찰이자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과 맞물린 부채 증가 우려에 30년물 국채 금리도 5%를 넘어섰고 금융, 의료, 부동산 등 주요 업종과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탈출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하원에서 지금 상원은 이미 통과했고 하원에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트럼프의 대표적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세금을 줄여주면 국가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더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세금 법안을 215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입법 성과로 평가됩니다. 정말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세금 감면, 복지 지출 축소, 연방 부채 증가 등을 포함하며 이제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상원까지 이제 통과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법안들이 상원에서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통과가 된 상태라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안 통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가 3조 3천억 달러 증가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상원 통과는 안 됐는데 사실 통과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공화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했으면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로 인해서 무디스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2%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막판으로 끝나가는 분위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세금 법안이 통과되면서 요동치는 시장이 있죠. 금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특히나 10년물 금리 채권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장기 채권일수록 더욱더 많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이 박살난다는 소리예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이 부분이 당장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진 않나 봅니다. 지금 실제 보시면 시간으로 이제 지금 그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시면 미국 증시 기업들이 조금씩 그래도 파란불이 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많이 급락하는 기업들이 없고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감면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죠. 굉장히 의문이죠.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신뢰도가 박살났다는 얘기고 미국의 신뢰도가 박살났다는 얘기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심지어는 지금 보면 미국의 지금 이제 은행들도 채권 손실이 심각해요. 여기다가 금리가 더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더 박살난다는 얘기니까 더 안 좋아질 텐데 뭘 믿고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괜찮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연방준비위원회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제가 저번 영상부터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드렸죠. 사실 이 이야기는 깜짝 등장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4월달 저번 달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채권 시장 혼란 속 연준 개입이 곧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채권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현재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한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지금 직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 그대로 가져왔어요. 연준은 이달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대규모 매입했다. 조용한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너무 박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채권들을 사주는 거죠.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 이걸 밑에서 방어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소마 계정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440억 달러어치 매입했으며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져도 연방준비위원회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래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은행들이 터지지 않도록 혹은 미국 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막아줄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더 많이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에 힌트가 나올 거예요.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소마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거든요. 매번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뭐 실시간으로 어제 산 물량이 바로 오늘 발표되진 않습니다만은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정말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채권 금리가 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매입하는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방준비위원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봐야겠죠. 연방준비위원회는 몇 퍼센트 정도까지 금리 상승을 허용해 줄 것인가. 정말 이 가격에 닿았을 때 가장 많이 매입해 주네. 이 가격은 지킬라나 보다. 이런 기준이 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의 시선을 이제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떻게 소마 계정을 통해서 매입은 해주는데 뭐 그런 채권을 사주는데 아무 채권을 다 사주지는 않을 것 같고 국채를 사줄 것 같은데 국채들 중에서도 장기 채권을 위주로 매수해 줄지 단기 채권을 매수해 줄지 어떤 방식을 택할지 어떻게 비율을 섞을지 얼마나 심지어는 얼마나 사줄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곧 이제 지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다음 주까지 지표 발표 내용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든가 서비스 지수라든가 대부분이 엄청난 발표는 없어요. 특별하게 뭐 나오는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이게 뭐냐면 직전에 지금 이제 5월 초에 이 FOMC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 금리 결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 채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보통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발표에서 뉘앙스 하나, 단어 하나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 있어서 이 발표는 생각보다 현재 시점에 중요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29일 날짜 목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에도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외에 6월 지금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미국의 FOMC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6월 18일에서 19일 날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이전에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이미 소마 계정을 통해서 소마 계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대처가 이미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음 주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문제 다 쌓여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시장의 방향성 연방준비위원회 생각은 의사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모여서 결론을 6월 18일에서 19일 날짜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 우리는 이 힌트들을 진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잘 추적하고 관찰하고 지켜보셔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정말 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원 통과됐다는 얘기는 상원 통과됐다는 얘기랑 사실 똑같아요. 완전 법안 나오기 직전인 얘기거든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상원은 공화당이 너무 다수당이니까 사실상 통과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연방준비위원회의 대응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어찌 보면 폭탄을 트럼프가 연방준비위원회한테 던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마 던졌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겠지? 이제 숙제를 준 거죠.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 우리가 방향성을 계속 추적해 봐야 되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 잘 집중해서 계속해서 영상 올라오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정리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 채권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연준의 긴급 대응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이미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에 따른 방향성이 이제 곧 나올 것 같고요.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데이터가 쌓이고 다음 주에 공개되는 소마 계정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5월 29일 날짜로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 확인하고 6월 다음 달 19일 미국 FOMC 파월 연설 일정까지 확인하면 우리가 증시의 방향성이 얼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달 정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빠르면 6월 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하락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신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증시 지금 꽤 많이 반등 나왔으니까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응은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메이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가들이 이미 조심해야 된다. 뭐 적어도 추가 매수할 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적어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신 물량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오늘 영상보다는 사실 다다음 영상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 실시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리얼미국 주식 실시간 뉴스도 드리고 있으니까 메인 페이지 클릭하셔서 실시간 뉴스도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